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살고 있는 조이 스코트라고 합니다. 저에겐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던 동거남이자 전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는 어느 순간부터 술을 엄청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마시게 됐고 알코올 중독을 판정받아 재활원에 갔다 왔었죠. 남자친구는 이젠 다시 속상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재활원에서 나온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직장도 또다시 새로 옮기게 된 그는 그곳에서 진우라는 아주 괜찮은 친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착하고 성실하며 능력도 아주 좋은 친구라고 하더군요. 진우를 실제로 본 건 남자친구 회사에서 열린 연말 파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유럽이나 북미권에서는 회사에서 연말 파티가 열리면 배우자나 애인과 함께 동반하는 경우가 흔했거든요.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진우는 키가 크고 웃는 모습이 호감 가는 청년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교양 있고 똑똑하기까지 했죠. 그 뒤로 남자친구는 진우와 종종 어울렸습니다. 진우는 저와 남자친구가 알고 지내는 지인이 연 작은 모임에도 같이 참석하게 됐는데요. 그날 술자리에서 진우의 고국인 한국에 대한 주제가 나왔는데 누군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진우, 한국인들은 술 잘 마시잖아. 너도 그래? 아니, 난 술 별로 안 좋아해서 항상 음료수만 마셔. 한국인들은 폭탄주도 엄청 잘 만들던데. 뭐랬더라? 고진감래주? 한국에 살 때 친구가 만들어준 적 있어. 나도 그거 만들 줄은 아는데 여기엔 소주잔이랑 소주가 없어서. 소주랑 잔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 저번에 한국 친구가 전통 소주랑 유리잔을 보내준 게 있어. 파티의 호스트였던 친구가 불이 나게 일어나 전통 소주와 소주잔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있는 맥주와 콜라도 진우의 옆에 가까이 밀어줬죠. 진우는 소주잔에 콜라를 2분의 1을 채운 뒤 맥주잔 안에 넣고 그 뒤 또 다른 소주잔에 소주를 채워 넣더니 콜라잔과 함께 겹쳤습니다. 그 뒤 맥주를 붓는데 안에 있는 소주잔 내용물과 섞이지 않도록 맥주잔 벽을 따라 조심스럽게 맥주를 붓더군요. 그렇게 3잔 정도 연속으로 만들더니 저랑 파티를 연 친구 그리고 모임에 참석한 다른 사람에게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첫 맛에는 소주의 쓴맛이 밀려들더니 그 다음에 소주와 맥주가 섞인 맛, 마지막에 달달한 콜라로 입가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한국식 폭탄주는 맛은 있었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약간 취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술이 약한 다른 친구는 벌써 해롱해롱해져서 웃고 난리였습니다. 원래 그 친구는 취하면 웃는 횟수가 늘어나거든요. 저는 술의 맛이 어떤가와는 별개로 찝찝해졌습니다. 진우는 술을 잘 안 마시는 바른 청년 같았는데 이런 폭탄주도 제조할 줄 아는 거면 제 착각이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폭탄주를 만들기만 하고 자기가 술을 마시진 않더군요. 그리고 진우의 이런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남자친구의 시선 또한 저를 몹시 신경 쓰이게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술을 먹고 싶은 생각이 또 생긴 걸까봐 두려웠어요. 그 뒤 저는 진우와 남자친구가 만나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지만 딱히 못 만나게 할 명분도 없어 난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 일을 끝내고 잠시 들를 때가 있어 평소보다 집에 늦게 귀가했는데요. 늦은 밤 깜깜한 동네 거리에 웬 남자 2명이 제 차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휘청대고 있었죠. 그리고 점점 그들과 가까워지면서 정체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진우와 제 남친이었어요. 남자친구는 병맥주를 들고 취해서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죠. 진우는 그를 보다 못해 부축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남자친구가 술독에 빠져버렸다는 사실에 저는 부들부들 떨며 머리에 화가 끝까지 난 채로 차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또 남자친구가 저와의 약속을 어겼다는 실망감 그리고 저를 거슬리게 하던 진우가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도저히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설명해봐. 왜 내 남자친구가 저 꼴인데? 제이크가 술 좀 깨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바깥에 데리고 나왔어. 웃기네. 요즘은 산책 나갈 때 맥주병도 들고 나가나 보지? 길거리에서 술 마신 건 아니고? 그런 거 아니야. 취했는지 빈 병을 자꾸 가지고 나가야겠다고 해서. 그럼 산책을 하면 안 되지. 경찰한테 신고당하기라도 하면 내가 책임질 거야? 지금 여기가 교외 지역이고 운 좋게 경찰이 안 봐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 처벌받을 뻔했어. 캐나다는 음주 규제가 매우 강력한 나라로 바깥에 술병을 들고 돌아다니거나 야외 의자에 앉아 있는 건 경찰에게 딱 걸리기 좋았습니다. 빈 병이라고 해도 거나하게 취해 있으면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먹었다고 의심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죠. 하마터면 큰일 날 만한 일을 벌이고도 진우는 여전히 순진한 척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모르는 척하고 있었죠. 저는 그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모르는 척한다 생각해 진우를 밀치고 남자친구를 부축해 데려갔습니다.
골아떨어진 남자친구는 다음날 토요일 11시쯤이 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픈 머리를 쥐어 잡으면서도 저의 눈치를 봤죠. 술을 마신 걸 들켰으니까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분노를 쏟아내면서 재활원까지 갔다 왔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냐고 그를 탓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눈물을 흘리며 알코올 중독이 있어서 못 마신다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우가 조금만 마시는 건 괜찮다고 계속 유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신 진우를 만나지도 않을 거고 술도 마시지 않을 테니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했죠.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그를 용서했지만 한 번 다시 맛본 술은 멈출 수 없었는지 그 뒤로 또 들켜 결국 저희의 관계는 파탄나고 말았죠. 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했더니 주변 지인 중 한 사람이 잘 생각했다면서 제 남자친구랑 진우 같은 술고래랑 노는 게 찝찝했다고 하더군요. 친구는 진우의 페이스북에 있는 몇 년 전 과거 게시물을 보여줬습니다. 영상 속에서 진우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포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큰 잔을 몇 번이고 단숨에 들이키곤 했죠. 주변에서는 여러 남녀가 박수를 치며 진우의 원샷을 칭찬했습니다. 술을 못 먹는 척하던 진우는 사실 폭탄주도 잘만 마셨고 남녀가 함께 섞여 노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지인은 진우는 분명 알코올 중독자 수준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며 그를 실컷 갔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반년쯤 흘렀을까요? 저의 친언니가 조용히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고 말하더군요. 언니는 원래 자기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언니가 사귄다고 가족한테 직접 데려오겠다고 한 남자라니. 그녀답지 않게 예비 형부가 될 사람이다라고 저한테 농담까지 하자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사진이라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언니는 직접 만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참을성이 없는 제가 언니 남친을 보고 싶다고 계속 조르자 몬트리올에 계신 부모님을 보러 가기 전에 저와 먼저 약속을 잡고 보기로 했어요. 그날 약속에 늦은 제가 카페에 들어가 언니에게 허둥지둥 사과를 했고 언니는 괜찮다면서 자신의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습니다. 인사해. 내 남자친구 진우킴이야. 네. 반갑습. 아니 잠깐만 이름이 진우라고? 고개 숙여 인사하려던 저는 깜짝 놀라 언니 옆에 있는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진우 또한 저를 알아보고 무척 놀라더군요. 언니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아는 사이야? 그럼 아주 잘 아는 사이지. 진우는 내가 아는 사람이랑도 친했었거든. 생긋 웃으면서 대꾸했지만 눈빛만큼은 그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이야기를 나누며 진우에 대한 많은 칭찬을 늘어놓았는데요. 언니가 묘사한 진우의 모습은 세상 성실하고 천사 같은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어요. 제가 술을 시키려고 하니 언니는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진우는 술 잘 못 마셔. 양주 같은 건 입에도 못 댈 정도야. 못 마시는 척 하는 거겠지. 저는 속으로 빈정대며 약한 칵테일을 시킬 테니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니는 진우가 정말 마실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그는 끄덕이며 마시겠다고 하더군요. 칵테일 정도는 약해서 괜찮을 거라 이야기했지만 사실 제가 시킨 건 카파더라는 높은 도수의 칵테일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 칵테일을 마시고도 취하지 않으면 일부러 그에게 이거 사실 도수 높은 술인데 엄청 잘 먹네. 술 못 먹는 게 맞아? 라고 말하면서 먹일 생각이었어요. 언니는 그가 술도 못 먹는 남자인 줄 알고 있으니깐요. 언니도 저처럼 술, 담배를 즐기는 사람을 안 좋아했기 때문에 차라리 술을 못 먹는 남자가 낫다고 생각하는 부류였거든요. 하지만 30분 뒤 벌어진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정말 언니의 말대로 얼굴이 빨개져 어쩔 줄 몰랐어요. 심지어는 속이 안 좋은지 화장실까지 여러 번 들락날락했죠. 그 모습을 본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우가 연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폭탄주를 제조하고 제 남자친구를 꼬드겨 위험하게 밖에서도 술을 마신 건 대체 뭘까요? 그리고 원샷으로 술을 마시던 영상은 또 뭐고요? 저는 다음날 진우에게 연락해 술을 억지로 먹인 걸 사과했습니다. 진우는 자기도 칵테일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며 잘못 판단한 자기 실책이라고 말했죠. 저는 그에게 사과를 하면서 은근슬쩍 제가 궁금한 걸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술을 못 마시면서 폭탄주도 잘 제조했냐고요. 진우가 폭탄주를 잘 제조했던 건 바로 한국에서 회사를 다녔을 때 상사들에게 배운 탓이었습니다. 진우는 캐나다에 오기 전 제조업 회사에서 일했었는데 요즘 한국 회사들답지 않게 회식을 아주 좋아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신입인데 거절하면 안 좋게 볼 것 같아 폭탄주를 참고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서 토했는데 폭탄주를 먹은 영상을 찍어 진우에게 보냈다고 하더군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진우는 페이스북에 올리면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다는 농담을 곧이곧대로 듣고 페이스북에 올렸고 회사 사람들은 그런 진우를 보고 말한다고 진짜 올렸냐라고 박장대소했다고 합니다. 진우는 회사 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들었고
6개월을 버티다 결국 회사를 관두고 말았습니다. 지친 마음을 달래려고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1년만 살아야지 하고 떠나온 게 어쩌다 보니 정식 회사 취업까지 이어져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생활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진우의 사정을 알게 된 저는 왜 그 폭탄주 영상이 나오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 하나가 들었어요. 진우 혹시 내 남자친구랑 술 마셨을 때 내가 먹자고 한 게 아니라 내 남자친구가 조르자고 한 거였니? 역시 저의 예상대로 술을 먹자고 한 건 진우가 아니었습니다. 진우는 그가 알코올 중독자인지도 몰랐던 모양이에요. 진우에게 제 전 남친이 자꾸 술을 먹자고 졸랐다고 했고 술에 약한 진우는 음료수를 먹고 제 전 남친이 맥주를 3병이나 먹었다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제 남친이 거짓말한 거죠. 거기에 그 당시 술을 안 먹던 진우는 캐나다 음주 관련 법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밖에서 술병을 들고 다니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몰랐던 모양이에요. 진우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리자 저는 그에게 정중하게 사과했고 그 뒤 저희는 사이가 좋아졌죠. 현재 진우와 저희 언니는 여전히 잘 사귀는 중입니다. 곧 약혼식도 앞에 두고 있죠. 저는 진우에게 가끔씩 형부라는 호칭으로 부르는데요. 한국에서는 가족끼리도 이름을 부르는 캐나다와 달리 호칭을 꼭 지켜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예비 형부가 아니라 진짜 형부가 될 날이 오겠죠?